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끈기코치TV 구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승진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주제는 회사를 다니다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나는 승진할 만한 사람이다. 밑에서는 보이는데 위에서는 안 보인다. 군대에서 장군을 욕하는 병사는 없다. 직장에서 임금 인상보다 상사 교체를 원했다.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을 꺾어놓고 맥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생깁니다. 아무리 봐도 무능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무난하게 승진해서 팀장이 되고 임원이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만 보면은 다들 속이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원성이 자자한데 왜 윗사람들과 회사는 모르는 걸까요? 진짜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알고도 놔둘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코노미스트 서광원의 인간과 조직 사이 기사 내용을 참고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직원들에게 경영 관행 중에서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고 묻자 이구동성으로 경영진으로 승진한 멍청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걸 딜버트의 법칙이라고 한답니다. 딜버트는 1990년대 미국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만화 딜버트의 주인공인데요. 전 세계 65개국 2000여 개의 신문에 연재됐을 정도로 호응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딜버트는 뉴스위크 등 잡지에 표지 모델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딜버트의 법칙은 이 만화를 그린 스콧 애덤스가 같은 이름의 책을 출간하면서 나온 것으로서 이 책은 경영학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싱크스 50에서 3회 연속 순위에 올랐고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에게 한 기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승진을 하냐고. 그도 한마디로 대표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무능한 것이 아니고 승진의 법칙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경영학 교수에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물어보면 누구나 명확한 정보 전달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가 사업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성공한 경영자라면 비즈니스 커미션이란 나는 승진할 만하다는 메시지를 상사에게 끊임없이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경영진의 거짓말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상사가 저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다고 해서 쪼로로 달려가서 모든 얘기를 다 해버리면 그 부하 직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하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이른바 법칙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는 생각 이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첫째, 일 잘하는 거하고 승진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몇 년 해보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과 승진은 별개라는 것이죠. 애담스가 말했듯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조직에는 이런 딜버트의 법칙에 능통한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아니라 은밀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총동원해서 전문가들이 약속이나 한 듯 공통적으로 가진 능력이 바로 회사가 또는 상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잘 파악해서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의 오너인 회장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에게 올라오는 보고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올라오는 동안에 모두 다 걸러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불확실성 시대에는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식적인 거 말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려서 이렇게 시시콜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물어본다고 또 얘기도 안 하죠. 또 이것저것 쫓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심는 겁니다. 비공식 라인을 주는 거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항상 존재합니다. 위에 사람의 이런 마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나타나서 채널을 개척하고 또 이 일을 담당합니다. 공식 보고에 없는 저 간의 상황을 보고를 하는 거죠. 이들이 일을 통해서 실적을 쌓을까요? 일 아닌 관계에 집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우선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하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대로 일도 하지 않는데 자리는 잘 지키고 게다가 승진까지 한다는 것. 이런 내용을 회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관계가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고 부작용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회장님한테는 가장 우선인 내용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밑에서는 보이는데 위에서는 안 보여요.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승진하고 이런 사람들이 설치는데도 가만 놔두는 이유는 그의 활약상을 윗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조금 모자라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감추고 덧칠하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처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쳐다보면 그의 학문이 잘 보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숨기고 싶은 단점인 거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의 어떤 단점, 못난 점 이런 분들이 보이지만 위에서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래에서 당하는 고통의 정도를 또 가볍게 여기는 측면도 있고요. 잘 못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무능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또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바닥 뒤집듯이 인사를 막 뒤집게 되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팀장들이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아랫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못된 암덩어리를 제거해 보이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왜 조직의 불안을 야기한다고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윗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 요구에 따라야 해서 자리가 악역을 만들어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직장인 대상 조사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장이나 팀장인 거죠. 이상한 건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또 사람도 다른데 부장하고 팀장만 욕먹는 것은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꼰대들이 승진해서 고위 경영진이 되고 팀장을 괴물로 지목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지목했던 그 대상이 변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팀장이
발전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팀원들이 보는 팀장과 상사들이 보는 팀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팀원들이 바라는 팀장의 역할과 회사에서 바라는 팀장의 역할이 당연히 다르죠. 결국은 회사에서 바라는 걸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라는 입장을 하는 것과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팀장 입장에서. 그래서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냉혹한 것 같지만 팀장이라는 자리 자체는 시키는 걸 잘하라고 주었다는 거죠. 지위가 높아질수록 조직에 대한 의존성 또한 높아지다 보니까 위에서 결정한 걸 직원들에게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직원들이 쳐다보면 현실적이지도 않고 또 이거 밀어붙이는 것이 팀장이 억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능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군대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장군을 욕하는 병사는 없습니다. 진경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장군이지만 총알이 쏟아지는 전투에서 왜 뛰어나가지 않느냐고 닥달하는 것은 소대장이나 중대장입니다. 원성도 이들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팀장이라는 자리가 딱 그렇습니다. 볼멘 소리를 가장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요즘처럼 경영진과 직원들의 사이가 세대 격차라는 이름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계리를 감당해야 되는 팀장의 어려움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는 이것도 하나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아래에서는 왜 이걸 해야 되느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부모복,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상사복입니다. 하지만 부모복도 그렇고 상사복도 그렇고 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여러 나라에서 조사해 보니 직장인의 65%가 임금 인상보다 상사 교체를 원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맞는 상사들 때문에 속 터지는 사람이 숱하게 많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은 그저 무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나름대로 준비된 승진 대상자였던 겁니다. 승진을 향한 열정이 그들은 누구보다 높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알고 준비한다면 우리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왜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승진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저도 스스로 겪었던 주제여서 아주 재미있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